어제는 저희 뉴스인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을 만났고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총무본부장, 과거 직제로 하면은 사무총장입니다. 최재성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라고 하셨던데,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를 어디까지 국정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정화를 하자는 이유가 이 검정제도로도 그러니까 여권 입장이죠. 만족스럽지 못하니 방법이 없으니 국정화를 하자 이런 거라서, 그러면은 검정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치권이 다 빠지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가 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말씀도 이 검정제도로는 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제 찾아가 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과 야당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있지만, 검정제도의 보완책이라든가 또 해결책들을 찾아가 보자, 이런 것에 더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우여 부총리가 뭐 검정이 됐건 국정이 됐건 지금 이 교과서로는 아이들을 못 가르친다라고 그 발언을 어제 했던데요. 지금의 교과서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 딱히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국민들에게 여당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무근한 거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정치적 선동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봐라, 뭐가 문제냐 해도 말씀들을 제대로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다양한 그 역사적 해석이라든가 또 현재 검정제도로는 검정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역사 교육들이 되고 있는데 스스로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덮어씌우기를 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봐도 여당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직접 봤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여당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라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주체사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등 무슨 적화통일 이런 등등의 얘기로 그냥 이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네.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교과서를? 특히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게 제가 이제 교육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17대 국회부터 이 뭐 친북 교과서다 이러면서 막 그 국정감사도 파행되고 그랬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강제 시정명령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하고 요구했던 대로 지금 시정명령이 강제로 된 상태입니다.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로도 안 되니 단일한 역사교육을 시키자 해서 국정화 체제로 바뀌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기실 이게 유신 때 처음 국정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73년도입니다. 근데 97년도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해서 김대중 정부가 출연을 했거든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화라는 정권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 만든 교과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그냥 고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김대중 정부가 쉽게 고쳐도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바뀔 수 있으니 검정제도를 검토하자 해서 굉장히 긴 시간 검토를 해서 2003년도에 첫 검정제도가 실시가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한 완성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73년도 이후 지금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주 국민 여론 또 전문가들 또 정권이 바뀌어도 검정제도만큼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공통적인 합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유독 다시 아버지 정권 이후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야당이 정권 잡았던 시절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정제도라는 아주 기본적인 합의 사안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이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정부가 행정고시를 하고 국정화를 가겠다면은 국정화를 만드는 그 과정에 교과서를 편찬하는 곳에 참여를 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국정화는 예. 역사 교육은 수학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뭐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나라가 교과서 자체를 이제 이 자유선택제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이 그냥 이 수학 교과서 이런 거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한 정권이나 한 사람의 관점으로 제도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공동선, 공동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다양한 어떤 해석들을 해야 되고요. 검정 교과서 제도는 마음대로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검열하고 수정 권고하고 안 되면 MB 정권 때처럼 강정의 수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문제 삼는 거는 이명박 정부의 이 검정 교과서가 친북적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어불성설이 되는 셈입니다. 국가가 최종 관문입니다. 검정제도도. 다만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 역사교사들로 역사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3배수를 추천하고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학부모와 선생님과 지역대표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국정교과서 제도는 국가에서 명령하고 사실상 집필하고 감수하고 학교에서는 전혀 선택권이 없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기준이나 제도나 법률적으로는 다양한 견해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오늘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뭐 시간 끌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 거부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막을 이제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야당이나 또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더 애달고 또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국민 여론들을 모아나가고 조정하면서 돼야 될 일인데 강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5일로 예정된 이제 확정고시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이미 92년도에 국어교과서도 국정화하면 안 된다라는 이 한 국어교사의 헌법소원을 헌재에서 결정문을 보면 그거는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국어교과서는 국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국사교과서의 경우 특정을 해서 이건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또 결정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국사교과서의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온당치 않다고 헌법소원을 내면 92년 결정문에 근거해서 보면 헌재에서 정상적으로는 이것은 타당치 않다는 결정문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정말 일방통행식인 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막기 위해선 20대 총선 이후에 이 교과서 문제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국정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 두 가지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내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재보선을 다시 참패하셨고요. 문재인 대표 물론 뭐 지방의회 중심이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에서도 지셨다고 하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큰 책임을 문재인 대표가 느껴야 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또 실패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표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확대해서도 안 되고 해석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항상 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이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였다는 점, 물론 이제 당에 이렇게 최선의
그럼 전략적 방법이 없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보궐선거 문제를 가지고 특히 당내의 정치적 쟁점이 된 적은 없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새벽에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한다는 오해를 받는 거는 네.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특히 지금 교과서 문제로 지금 나라가 거의 지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의 책임이나 할 일을 다 해야 되고요. 결국은 끝없는 혁신과 또 총선 승리를 위한 단합된 모습, 단합된 과정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해나 뜨고서 좀 올리시지 왜 새벽에 올리셔가지고 그러시냐 이거죠. 원래 단합돼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20대 총선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법적인 문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대선 때 그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시면서 다음 총선에는 안 나가겠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문재인 대표가 하는데에도 그것이 고려됐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총선에는 이번에 안 나가십니까, 최 의원님은? 우선은 뭐 사무총장 문제하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이 중요한 역할의 문제를 사무총장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연계하는 것은 네. 그건 옳지 않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각종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소신과 판단의 문제이지 사무총장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그만둔다 그러면 그거는 또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책임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적절치 않은 거고요. 제가 사무총장 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억측이었고 또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지 제가 분명히 그거는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 임명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선 때는 그때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제가 기득권을 버리라는 그런 이제 특히 안철수 후보의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을 향한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가 분명히 했던 거고요. 이후에도 저는 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야당은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혁신에 둔감하거나 혁신을 포기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고요. 저는 기득권에 연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더 뭐 여쭤봐도 더 직접적인 답변은 안 하실 것 같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